서울의 밤은 차갑고 축축했다. 비가 내린 직후의 홍대 거리. 젖은 아스팔트 위로 네온 사인이 반사되며 알록달록한 빛을 뿌렸다. 강민재는 가죽 재킷에 깃을 세우고 손에 든 담배를 한 모금 깊게 빨아들였다. 그는 스스로를 이성애자라 믿었다. 늘 그랬다. 여자친구들과의 짧은 연애,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여자에 대한 농담. 모든 것이 그의 삶을 명확히 정의했다. 적어도 그는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의 세계는 단 한 사람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했다. 민재는 홍대 근처의 작은 바, 블루문에 들어섰다. 그곳은 친구들이 자주 모이는 곳이었다. 시끄러운 음악과 웃음소리가 뒤섞인 공간에서 그는 늘 편안함을 느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바 안쪽. 카운터 근처에 낯선 남자가 앉아 있었다. 이준혁.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단정한 셔츠에 야른 코트를 걸치고 부드러운 미소를 띠며 맥주잔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깊은 슬픔을 품고 있는 듯했다. 민재는 그를 처음 본 순간 이상한 기시감을 느꼈다. 준혁의 시선이 자신에게 고정되자 그의 심장이 이유 없이 쿵쾅거렸다. 뭐야? 이 느낌은. 민재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고개를 저었다. 그는 이성애자였다. 그런 감정은 있을 리 없었다. 그는 단호히 맥주를 주문하며 그 남자를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준혁은 이미 민재를 눈여겨보고 있었다. 처음 뵙죠. 준혁이 먼저 말을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민재는 당황하며 고개를 돌렸다. 웃네. 처음이네요. 민재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지만 준혁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이 바. 자주 오시나요? 분위기가 독특하죠. 민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대화는 짧았지만 준혁의 말투와 눈빛은 민재의 마음에 묘한 흔적을 남겼다. 그날 밤, 민재는 평소보다 더 많은 술을 마셨다. 친구들과의 대화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그의 눈은 자꾸만 준혁에게로 향했다. 준혁은 홀로 맥주를 마시며 가끔 웃음을 터뜨리거나 누군가와 가볍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민재는 그를 관찰하며 자신이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가 미쳤나?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고개를 흔들었다. 밤이 깊어지자 민재는 발을 나서려 했다. 하지만 문 앞에서 우연히 준혁과 마주쳤다.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고 준혁은 우산도 없이 서 있었다. 우산 없으시죠? 같이 써요. 준혁이 손에 든 작은 우산을 내밀며 말했다. 민재는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좁은 우산 아래 어깨를 스치며 골목길을 걸었다.
비 냄새와 준혁의 은은한 향수 냄새가 뒤섞여 민재의 감각을 어지럽혔다. 강민재. 맞죠? 준혁이 갑자기 그의 이름을 불렀다. 민재는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어떻게 아는 거지? 그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묻어났다. 준혁은 웃으며 대답했다. 바에서 친구분이 부르는 걸 들었어요. 이준혁입니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민재는 망설이다가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단단한 악수였다. 그 순간 민재의 가슴이 다시 쿵쾅거렸다. 두 사람은 골목 끝에 있는 작은 포장마차로 들어갔다. 비를 피해 들어온 곳이었지만 그곳에서 시작된 대화는 민재의 인생을 뒤흔들었다. 준혁은 솔직했다. 그는 자신이 게임을 숨기지 않았다. 저는 사랑에 있어서 성별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사람을 사랑하는 거죠. 준혁의 말은 담담했지만 민재에게는 폭풍처럼 다가왔다. 그는 그런 말을 처음 들었다. 그리고 그 말은 그의 내면 깊은 곳을 건드렸다. 민재는 자신을 이성애자라 믿어왔다. 하지만 준혁의 말 한마디, 그의 미소, 그의 따뜻한 눈빛은 민재가 지금까지 외면해왔던 무언가를 깨웠다. 그는 혼란스러웠다. 준혁과 함께 보낸 시간은 짧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그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포장마차를 나오며 민재는 준혁의 전화번호를 받았다. 또 만나요. 민재 씨. 준혁의 말에 민재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민재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준혁의 얼굴, 그의 목소리, 그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정말 이성애자일까? 그 질문은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그리고 그 질문은 앞으로의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꿀 첫걸음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민재는 일상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준혁의 존재는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는 회사에서 자료를 정리하며 친구들과 농담을 나누며 심지어 여자친구였던 수진과 통화하며 평소처럼 행동하려 애썼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해서 준혁의 미소가 맴돌았다. 그는 스스로를 다잡았다. 그냥 우연일 뿐이야. 내가 왜 이러지? 하지만 그 우연은 점점 그의 삶을 잠식해갔다. 민재는 26세. 서울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평범한 한국인 청년이었다. 그는 늘 명확한 삶을 살아왔다. 좋은 대학, 안정적인 직장, 그리고 적당히 즐기는 연애. 하지만 준혁을 만난 이후 그의 명확했던 세계는 흐릿해졌다. 그는 인터넷에서 게이, 양성애 같은 단어를 검색해보았다. 처음에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뒤섞였지만 호기심이 그를 이끌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재는 준혁에게서 문자를 받았다.
민재 씨. 잘 지내세요? 이번 주말에 홍대에서 전시회 있는데 같이 갈래요. 간단한 문자였지만 민재의 심장은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는 답장을 망설였다. 가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이미 답장을 쓰고 있었다. 좋아요. 언제 어디서 만나죠? 주말. 민재는 홍대 근처의 작은 갤러리에 도착했다. 준혁은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캐주얼한 청바지에 니트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따뜻한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민재 씨. 이거 마셔요. 날이 쌀쌀하네요. 준혁의 배려에 민재는 어색하게 웃으며 커피를 받았다. 두 사람은 갤러리를 돌며 그림을 감상했다. 준혁은 예술에 대해 이야기할 때 눈이 빛났다. 그의 말투는 열정적이었고 민재는 그 열정에 끌렸다. 민재 씨는 평소에 뭘 좋아해요? 준혁이 물었다. 민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그냥 일하고. 친구들이랑 술 마시고. 평범한 거요. 준혁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평범한 것도 좋아요. 하지만 민재 씨. 뭔가 더 하고 싶은 거 없어요? 가슴 뛰는 거. 그 질문은 민재를 당황하게 했다. 그는 지금까지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전시회를 나온 후 두 사람은 한강변으로 걸음을 옮겼다. 한강의 밤은 차갑고 고요했다. 민재는 준혁과 나란히 걷는 동안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다. 준혁은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는 32세. 사진작가로 일하며 서울과 부산을 오가며 살았다. 그는 젊은 시절 자신의 성정체성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처음엔 부정했어요. 하지만 결국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죠. 그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안에 깊은 상처와 치유가 느껴졌다. 민재는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다. 준혁의 솔직함은 그를 불편하게 했지만 동시에 매료시켰다. 준혁 씨는 후회하지 않아요. 그 선택을 한 거.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혁은 한강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후회요. 가끔은요. 하지만 사랑을 숨기는 것보단 낫죠.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찔렀다. 그날 밤 민재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 속 자신을 보았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알 수 없었다. 준혁과의 만남은 그의 내면을 뒤흔들었다. 그는 전화기를 들고 준혁에게 문자를 보냈다. 오늘 즐거웠어요. 또 만나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야 그는 자신이 미소 짓고 있음을 깨달았다. 민재의 일상은 점점 더 준혁에게로 기울었다. 그는 회사에서 집중하지 못했고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도 멍하니 준혁을 떠올렸다.
그는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내가 왜 이러는 거지? 이건 내가 아는 내가 아니야. 하지만 준혁과의 만남은 그를 자유롭게 했다. 그는 준혁과 함께 있을 때 자신도 모르는 새로운 자신을 발견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났다. 카페, 영화관, 한강변, 서울의 골목골목을 함께 걸었다. 준혁은 민재에게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보게 했다. 그는 민재에게 사진을 가르쳐 주었고, 민재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았다. 민재 씨, 세상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어요. 준혁의 말은 민재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하지만 민재의 내면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그는 친구들에게 준혁을 소개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준혁과 가까워지는 것이 두려웠다. 가족, 친구, 사회가 자신을 어떻게 볼지 두려웠다. 그는 여전히 이성애자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준혁의 손길, 그의 웃음, 그의 따뜻한 말투는 민재의 방어벽을 무너뜨렸다. 어느 날, 두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준혁은 자신의 과거를 더 깊이 털어놓았다. 그는 젊은 시절, 가족에게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혔다가 집에서 쫓겨난 적이 있다고 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 행복해요. 민재는 그의 이야기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준혁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다. 민재 씨는요? 뭘 두려워해요? 준혁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민재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자신의 두려움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준혁의 눈빛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저는 저 자신을 잃을까 봐요.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혁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자신을 잃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자신을 찾는 거예요. 그날 밤, 민재는 준혁의 어깨에 기대어 한강을 바라보았다. 준혁의 체온이 그의 가슴을 따뜻하게 했다. 그는 처음으로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였다. 그는 준혁을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랑은 그를 두렵게 했다. 그는 이 감정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었다. 민재의 삶은 점점 더 복잡해졌다. 그는 준혁과의 시간을 갈망했지만 동시에 그 감정을 부정하려 했다. 그는 전 여자친구 수진과 다시 연락을 시작했다. 수진은 밝고 활기찬 25세의 한국인 여성이었다. 그녀와의 만남은 민재에게 익숙한 안정감을 주었다. 하지만 그 안정감은 더 이상 그를 채우지 못했다. 수진과 데이트를 하던 날, 민재는 준혁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민재 씨, 오늘 밤에 제 전시회 오프닝이 있어요. 와주실래요? 준혁의 목소리는 설렘으로 가득했다. 민재는 망설였다. 그는 수진과 저녁을 먹고 있었지만
준혁의 목소리에 마음이 흔들렸다. 알겠어요. 갈게요. 그는 결국 수진에게 양해를 구하고 전시회로 향했다. 전시회장은 사람들로 북적였다. 준혁의 사진들은 강렬하고 감성적이었다. 도시의 풍경, 사람들의 표정, 순간의 감정이 담긴 사진들은 민재의 가슴을 울렸다. 준혁은 군중 속에서 민재를 발견하고 다가왔다. 와줘서 고마워요. 그의 미소는 민재를 녹였다. 두 사람은 전시회장을 함께 돌며 이야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 순간, 민재는 수진이 전시회장에 들어오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민재를 찾으러 온 것이었다. 민재는 당황했다. 그는 준혁과 수진 사이에서 갈등했다. 수진이 다가오자 민재는 준혁을 친구로 소개했다. 이건 제 친구 이준혁이에요. 그 말에 준혁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수진과 인사했다. 그날 밤 민재는 수진과 헤어진 후 준혁에게 사과했다. 미안해요. 준혁 씨.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준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괜찮아요. 민재 씨. 저는 기다릴게요. 그의 말은 민재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는 자신이 준혁을 상처 주고 있음을 알았다. 민재는 자신의 감정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다. 그는 준혁과의 만남을 줄였고 수진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수진과의 관계는 점점 더 어색해졌다. 그는 수진에게 미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 잘못이 없었지만 민재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있었다. 어느 날 민재는 준혁에게서 긴 편지를 받았다. 준혁은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민재 씨.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 하지만 당신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저는 당신을 놓아줄게요. 당신이 행복하길 바랄 뿐이에요. 그 편지는 민재의 가슴을 찢었다. 그는 자신이 준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깨달았다. 민재는 준혁을 찾아갔다. 그는 준혁의 작업실 문을 두드렸다. 준혁은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었다. 민재 씨.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 그 말은 그의 입에서 나오자마자 그를 자유롭게 했다. 준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민재를 끌어안았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민재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감정을 받아들였다. 그는 이성애자가 아니었다. 그는 준혁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들은 서로를 안고 서울의 밤을 보냈다. 민재와 준혁의 관계는 조심스럽게 시작되었다. 그들은 서로를 알아가며 사랑을 키워갔다. 하지만 세상은 그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재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자신의 성정체성을 밝히는 것이 두려웠다.
그는 여전히 자신이 누구인지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어느 날, 민재의 친구들이 그와 준혁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았다. 친구들은 민재에게 따져 물었다. 민재, 너 뭐야? 설마. 민재는 당황하며 부정하려 했지만 준혁은 담담하게 말했다. 우린 서로 사랑해요. 그게 다예요. 친구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일부는 그를 비웃었고 일부는 그를 멀리했다. 민재는 상처받았다. 그는 준혁에게 화를 냈다. 왜 굳이 말한 거예요? 그냥 숨기면 됐잖아요. 준혁은 조용히 대답했다. 숨기는 건 결국 우리를 아프게 해요. 민재 씨. 그의 말은 민재를 다시 생각하게 했다. 그는 자신이 준혁을 사랑하지만 세상의 시선이 두려운 자신을 발견했다. 민재는 자신의 두려움과 싸웠다. 그는 가족에게 준혁을 소개하기로 결심했다. 그의 부모님은 보수적인 한국인 부부였다. 민재는 떨리는 마음으로 준혁을 집으로 초대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민재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엄마, 아빠, 저 준혁 씨를 사랑해요. 그의 부모님은 충격받았다. 아버지는 화를 냈고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민재야, 이게 뭐야? 너 그러면 안 돼. 아버지의 말은 날카로웠다. 민재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준혁은 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괜찮아요. 민재 씨. 우리가 함께라면 다 괜찮아요. 그날 이후 민재와 그의 가족은 서먹해졌다. 하지만 민재는 준혁과 함께라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지키기로 결심했다. 1년 후 민재와 준혁은 여전히 함께였다. 그들은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민재는 자신의 성정체성을 완전히 받아들였고 준혁은 그의 곁에서 늘 힘이 되어 주었다. 그들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세상의 편견과 싸웠다. 민재는 자신의 이야기를 블로그에 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여정을 솔직히 공유하며 같은 고민을 하는 이들에게 용기를 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었다. 어느 날 민재와 준혁은 한강변에서 다시 만났다. 그들은 처음 만났던 그날 밤을 떠올리며 미소 지었다. 그때 내가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난 아직도 나를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민재가 말했다. 준혁은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우리 앞으로도 함께 가요.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통해 진짜 자신을 찾았다. 그리고 그들은 알았다. 사랑은 성별이나 사회의 잣대가 아닌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것임을. 민재는 더 이상 스스로를 이성애자라 부르지 않았다. 그는 그저 사랑하는 사람, 이준혁의 연인이었다.